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유생관계법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조리직 시험에서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생관계법규인데, 유생관계법규는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그 어떤 그 법 조문 형태의 공부를 취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공부하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위생관계법규에서 우리 한 4가지, 즉 5가지 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법을 공부하는데 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면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위생관계법규에서 첫 번째 식품위생법,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세 번째 국민영양관리법, 네 번째 학교급식법, 다섯 번째 학교보건법.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 이걸 공부하는데 내용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법의 어떤 그 유계 질서, 상위법, 하위법, 자, 그런 개념이죠. 자, 먼저 여기를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당연히 국민들이 만들고 국민이 개정하는 거죠. 헌법 위에는 아무도 없죠. 헌법하고 국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헌법은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만들고 모든 국민이 법을 개정한다 이 말이죠. 자, 헌법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거죠. 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바로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법률. 자, 법률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국회의원이 만들었다. 자, 이것은 의회가 만든 거죠. 쉽게 말해서 D가 법으로 끝나면은 전부 다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다.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건축법,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법으로 끝난 것들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큰 뭡니까요? 줄기, 기둥, 그죠?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세부적인 것은 이제 행정부한테 맡기는 거죠. 국회의원이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행정부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만들면은 우리가 이름하여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명령은 당연히 이제 행정부 각 부서가 만든 거죠. 행정부. 그 중에서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요. 국회에서 대통령 네가 만들어 봐라 라고 위임을 하면은 대통령이 만들면은 우리가 이름하여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령. 똑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거죠. 시행령.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품위생법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있겠죠. 이건 대통령이 만든 거죠. 자,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었다 라고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행령으로 끝났다 하면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법보다도 한 단계 아래죠. 더 디테일이죠. 그죠? 디테일,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근데 대통령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 뭐 아주 절차,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것을 이렇게 작성한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은 이렇게 해라라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라고 해서 처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게 있겠죠? 그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이 밀어버린 거야. 누구한테? 장관한테 만든 거죠. 장관이 만들면 부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는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죠? 시행규칙. 자, 이것은 이제 장관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각 관련 장관이 만든 거죠. 이런 것들. 자, 건축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거고,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 거고, 건축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죠. 더 자세한 디테일이죠.
서류 같은 거라든가 신청할 때 방법, 그다음에 처벌, 법을 어기면은 이렇게 처벌한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행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은 그죠? 대통령령과 부령, 일반적으로 장관이 만들었죠. 각부 장관이 국방부령, 행정안전부령, 보건복지부령, 자, 해양수산부령, 기획재정부령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말도 쓰고 시행령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은 어떤 것을 공부하냐면은, 자, 이 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그죠? 이 법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 있는 내용은 다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시행령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는 겁니다. 시행규칙도 더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가 나오고 여기서 15% 나오고 한 5% 이렇게 공부를 비중을 이렇게 둬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렇게 다 정확히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법은 80% 비중이 있고 시행령은 15%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뭐 5%.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70% 있으면은 여가 한 5% 정도 되고 한 5% 정도 되겠죠. 뭐 이런 형태의 비율입니다. 뭐 그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나 법에 있는 내용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에서 미처 규정을 못한 것은 시행령에다가 맡겼으니까 시행령에 있는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시행규칙은 거의 뭐 중요한 건 없어요. 몇 개 빼고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면은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자치법규. 그 지방의회가 만들면 조례가 되고, 지방자치장이 만들면 규칙이라고 그래요. 서울시의회 조례, 서울시장 규칙, 그죠? 목포시의회 조례, 목포시장 규칙, 안동시의회 조례, 안동시장이 만들면 규칙. 찬물도 우아래가 뜻이, 법도 우아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봐볼까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되는 거죠. 조례와 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국적인 규모죠. 근데 그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겠죠. 청주, 창원, 대구, 울산, 포항, 목포, 여수, 순천, 광주 뭐 다 다르겠죠. 그럼 그 지역 특색에다가 이제 조례 규칙을 이제 만든 거죠. 그 지방의회에서 만들면 조례가 되는 거죠.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전라남도 조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그러나 조례나 규칙은 어디까지나 불령에 위반되면 안 되죠. 이것은 또 요거에 위반되면 안 되고, 또 요거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도 어디까지나 명령, 그렇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위반되면 안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당연히 법률이 위반되면 안 되고, 법률은 당연히 헌법이 위반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범위 안에서 만드는 것이지,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면 안 돼. 알겠죠? 위배되면 안 된다 이거죠.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략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어차피 합격을 위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 말이죠.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중에서 식품위생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에 관련된 어떤 유계 질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법에서 모든 내용을 다 규정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이제 묶었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죠.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황색으로, 그죠? 그런 부분이 거의 다 시행령 파트가 되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색깔 칠해진 부분은 더 자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시행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부분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식품위생법 총칙을 한번 봐볼까요? 총칙을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제 유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하겠지만은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뭐 초등학교처럼 이런 것들 다 내용을 읽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쉬운 것은 넘어가고 중요한 것에 따라 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이 교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겠지만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자, 밑줄을 잘 쳐넣어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아마 시험 막판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기보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은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색깔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먼저 식품이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냐면 여기다 이제 제외인데 이걸 갖다가 포함이라면 안 되죠. 약은 의약은 식품으로 보지는 않죠. 그렇죠? 의약은 식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 식품 첨가물이죠. 첨가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갖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 목적이 뭐 산화 방지라든가 뭐 맛을 좋게 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직접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식품 첨가물이죠. 어떤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식품을 첨가하는데 그 기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것도 식품 첨가물이야. 자, 간접적 밑줄 이 부분. 자, 이것을 제한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품, 그 다음에 기구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구, 우리가 식품성분서 말하는 기구. 자, 그러면은 이 기구는 뭐냐면은 자, 이거 봐봐요. 여러 가지 말하는 거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니라 이거죠.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 기구 뭐 이런 것들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제외된다. 각종 유생용품은 기구에서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기 포장이라고 나와 있죠. 용기 포장. 그 다음에 유해. 그 다음에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이죠. 근데 이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하고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여기는 채취가 가능해. 그러나 농산물, 수산물 채취하잖아, 바다에서. 그건 영업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식품위생법상 영업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은 어부가 고기를 잡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농부가 산에 가서 뭐 나물도 채취한단 말이야. 그건 영업이 아니라 이거지.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신고, 영업을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자, 집단 급식소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와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몇 명이냐 이제 이 부분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죠.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냐면서 영리,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부분.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물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공급하는 거죠. 영리업이 아니죠.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공익사업이죠. 자, 이 부분.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한다. 자, 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은 것? 우리 기숙사 있죠? 학교 기숙사 같은데 뭐 많죠?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뭐 노숙자 같은 경우, 뭐 많은 그 음식물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급식소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두 번째 이제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있겠죠. 이런 거. 자, 그 식품 추적 관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말한다. 그럼 식중독도 나왔네. 식중독이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이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식단. 자, 하나의 급식 계획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은 제가 다 짚어드렸죠.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봐주시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법에서 정의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2021년 그죠? 12월 30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전까지고, 이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보도록 합시다.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자, 이 법이 그때 시행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은 옛날 법이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외된다. 이 부분 하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번하고 이제 7번 이제 여기는 삭제가 됐다라고 얘기한 건데, 앞에서 이제 삭제가 된 거죠. 자, 우리 안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 공유 주방이란 요거 하나가 이제 된 거죠. 자, 5 공유 주방이란 요 부분. 그래서 공유한다 이거죠. 공유한다. 이제 이게 예전에 없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종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계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여러 영업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뭐 영업자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12번, 13번, 자 14번, 15번까지 나와 있죠. 이제 집단 급식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식중독이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앞서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공유, 그죠? 바로 이제 공유와 관련된 부분은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가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 공유가 나왔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주방이란 그거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집단 급식소 범위가 나와 있죠. 이게 나오죠. 집단적으로 이제 급식을 해주면 적어도 집단할 때 그 집단은 몇 명 정도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1회 500명,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거죠. 뭐 10명, 20명한테 주는 것은 집단 급식소로 보지 않습니다. 자, 50명 이상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500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5명 이상 해도 안 돼요. 그래서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등의 이제 취급이 나와 있죠. 자, 누구든지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이걸 제공, 가공한다 이 말이야.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자,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분야는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고, 그죠? 중요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식품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련된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죠. 당연히 청결, 그다음에 냉동, 냉장, 그렇죠? 자, 정상적으로 작동, 항상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위생관리 철저. 그다음에 제조, 가공, 수입품을 포함한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막 수입품은 뭐 식품이 아닙니까? 수입품도 식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첨가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함부로 판매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와요. 이게 한번 나왔던 거죠.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에 음식류에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주거나, 그 다음에 즉석에서 호빵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요거 나와요. 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거죠. 컵라면, 그죠? 그냥 물만 붓는 거죠.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제외된다 이거죠. 그런 건 판매도 좋다 이거지.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자,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자, 요거 밑줄 쳐놓으셔봐.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부분. 이제 원래는 전부 다 허가받고 신고하고 판매를 하라 이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은 자,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6항 보면은 당연히 도마와 관련된 부분이죠. 칼, 도마.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건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 있죠. 자, 누구든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들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등 진열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외 식품은 판매 금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뭐 판매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죄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얘기하죠. 우리 식품위생법의 최고의 뭡니까요? 그 부서는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지만은 그 밑에 예약이 안에 식약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 기관이 되는 거죠.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넣을 수가 있고 식약처장을 넣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식약처장이 하는 거고 법과 관련된 이런 큰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건복지부 장관들 자리에다가 식약처장을 넣는 거고 또 반대로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약처장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항, 4항, 5항, 6항, 그 다음에 7항,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충분히 아시는 거고. 그 다음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당연히 병든 고기와 관련된 부분 5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6조를 한번 봐볼까요? 규격,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판매 금지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다만 이제 예외가 있죠.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건 괜찮아라고 하면은 괜찮아. 판매가 가능해. 자, 안 되는 것. 자, 1번. 자, 제7조. 규격, 기준이 그지? 정해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한 행위. 자, 뭐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거 그대로 저장하거나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예외가 있었다 이거죠. 요거 예외죠. 이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해. 심의를 거치면 가능해. 그러나 심의를 거치 아니한 상태에서는 1번, 2번은 안 된다. 자, 이 말이죠.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7조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이 있어요. 자, 식약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자,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호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자, 제조, 가공, 사용 이 기준 같은 거, 성분에 관련된 규격,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시한다. 여러분 고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책을 발표한다 그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든 내용을 갖다가 발표한다. 이 고시 공고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양이죠. 우리 국민들한테 그죠? 그 주민들한테 그죠? 고시 공고 일일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고시 공고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고시 공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 뭡니까? 한 20일 지나면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 또는 15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고시한다는 것은 정책을 발표한다.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것을 공고한다.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면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안 됐는데 이제 이걸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은 자,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써서 제출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거치겠죠. 시험, 자 이런 것 해가지고 실험, 그다음에 시험, 검사 기간 검토를 거쳐가지고 자 합격하게 되면은 그죠? 고시될 때까지 자 검토를 거쳐서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인정할 수가 있어. 그죠? 고시될 때까지. 자, 이거 하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내가 이걸 갖다가 하고 싶어. 제조, 가공, 사용하고 싶어.
고시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면은 자 이러한 내용을 다 적어서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각종 이제 시험 검사기 하는 검토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좋아 해도 좋다라고 자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출할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한단 말이야. 수출하는 가경 수출이죠. 수출할 식품 이런 것들은 자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율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식약처장이 자 이런 걸 고시하면 그 규격 기준에 따라야 돼. 그런데 이 식품과 관련된 것은 이제 뭐입니까요? 우리가 수출한단 말이야. 그러면 A 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한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입국에서 요건 요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원래는 우리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서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거니까는 우리 식품위생법을 엄격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잖아? 그때는 그러지 아니하는 거죠.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를 수 있다 이거죠. 여기다가 수출업자라고 시험에 낸단 말이야. 수입업자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면 그 기준에 따른 것이지 수출하는 업자가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기준 정해가지고 보낸다 이러면 안 되죠.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기준이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권장, 규격, 예시 등. 자 식약처장은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규격이 설정되지 않았다. 자 국민보건상 요의가 있는 거죠. 또 예방조치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스탠다드가 설정될 때까지 그죠? 자 하나의 이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 근데 여기서 판매를 못하게 제조를 못하게 막을 수도 없어. 그럼 하나의 샘플 그죠? 그래서 자 권장하기 위한 권장 규격을 예시할 수가 있다 이거지. 야 요거죠. 자 권장 규격이죠.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죠. 권장 가격 아니 권장 규격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규격 자 예시할 수가 있다 이거지. 예시할 때는 덮어놓고 하지 않습니다. 식약청장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죠? 다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지. 샘플 그죠? 권장 규격. 만에 하나 영업자가 권장 규격을 갖다가 준수를 갖다가 자 요청을 했는데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실을 공개할 수가 있다 해야지. 어떤 업체에서는 우리가 권장 규격을 예시했는데 이게 따르지 않고 자 이러는 것을 판매 제조했다라고 공개할 수가 있다 이거지. 강공소에서 쪽팔리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재량사항이 되는 거죠. 권장이기 때문에 이 권장 규격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재량사항이 되는 거죠. 반드시 권장 규격을 예시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의 식약처장 어떤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농약 등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요청. 이게 참 말이 많죠.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청이 된다. 우리 자 많죠 이런 거 농약, 식품에 농약관리법, 또 약사법, 자 이런 거, 자 농약이라든가 또는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그죠? 동물용 의약품 잔류 남아있는 거.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아무리 식품을 하다도 농약을 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농약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식품, 수입식품이죠. 수입하는 식품에도 깨끗하지가 않아. 남아있는 것이 있어. 농약 같은 거,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이라든가 농약 성분이 있다 이 말이야.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남아있어야 되냐. 자, 이런 부분. 자,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원한 자는 자 식약처에게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기준 설정과 관련된 부분. 자, 여기 봐보세요.
시각처장은 전문성이 또 미비할 수 있어. 그래서 관련 장한테 여러 가지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각 관련 기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보내주겠죠.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 안 했는데 대통령령 밑에는 총리령, 국무총리한테 맡기는 거죠. 총리령 밑에가 이제 부령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관공서가 관공서한테 협조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관계 행정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이에 따를 수 있다가 아니고 따라야 한다입니다.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따라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조 3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밑줄을 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7조 4와 관련된 거 있죠.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규격,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이제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하겠지만은 어떤 계획을 짜는 거죠. 그 계획은 이제 몇 년이냐,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또 세부적인 계획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2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